일동장유가에 대한 내용 가사였고 기행가사였고, 그치? 그리고 일본의 통신사로 가면서 뭐 보고 듣고 느꼈던 거 그런 것들 기록하다 보니까 문제 1번에서 요 유형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지만 우린 요 발문만 보고는 모를 것 같아요. 밑에 내용 한번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유를 활용하여 여정 경과에 따른 경관의 변화, 직접 겪은 사건 상황, 그리고 뭐 실제 부작 과장, 타인과 주고받은 대화 등이라고 해서 이 안에서 표현된 뭐 시상의 전개라던가 표현법 이런 것들을 찾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보여지죠. 그럼 그런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없는 거 찾는 거겠네? 그치? 혹은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있는데 뒤에 있는 효과가 달릴 수도 있죠. 이런 이런 효과들이 좀 오답이 될 패턴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1번 답은 몇 번으로 갔니? 5번? 5번은 어디가 틀렸어? 응? 5번 어디가 틀렸어? 5번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럼 5번으로 갔으면은 어디가 틀렸는지 확실히 나와야지. 대화? 그래, 주고받은 대화를 여기서 직접 인용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직접 인용이라는 건 뭐니? 직접 인용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뭐뭐라고 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닌 걸 찾을 수 있고. 갖고 왔니 혹시 프린트? 그런가?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라고 하면은 항상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 항상 밑줄만 보지 여러분들. 그치? 밑줄만 보지 말고, 너무 지저분하긴 하지만 밑줄 앞뒤에 이런 내용들을 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다른 걸로 보자. 우리 원문에서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라고만 보지 말고 요렇게 문맥에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 앞에서는 무슨 상황이었지? 이제 배가 출항하고 있지. 그럼 출항하는 상황에서 사면과 군악 소리가 진동을 한대요. 약간의 과장법이 들어가서 그 환송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기억의 설명. 출항할 때 있었던 환송식의 성대함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제시하고 있다. 너무 맞는데? 너무 맞는데? 뭐 틀린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그럼 다른 부분들은 다 틀렸나? 몇 개만 우리 한번 살펴보자. 자, 니은. 니은.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자,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이거 무슨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던 거니?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그렇지. 앞에 태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천지에, 성난 물결이 천지에 자욱하고 있으니까 배 탄 상황에서 막 위로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에서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떨어지니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니은 태풍이 일어난 상황에서까지. 여기까지는 맞겠네. 그러면 어디가 틀렸어? 타인의 모습이 지워져야 되겠지. 자신의 모습 혹은 일행의 모습이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 되겠죠. 하나 더. 디귿. 화자가 자신의 목격한 물속 생물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 물속 생물들 본 건가? 여기서 고래 이런 것들은 용 이런 물속 생물이니? 아니겠지? 이거는 이 안에서도 우레나 벼락이 진동하고 성난고래, 동안용 이거는 뭐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했어? 파도. 그렇지. 막 이렇게 파도가 세게 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비유적 표현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신다면 2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요 A는요, 그 중략 이후부터입니다. 중략 이후부터 이제 28일 날 쭉 가서 뭐 이렇게 오사카 성도 가고 거기에 황제들도 일본의 황제도 만나고 그런 장면이었죠. 그러면
밑에 있는 선택지에 대한 처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데 있어서 선택지가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돼요. 이거는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그냥 쓱 읽고 맞다 틀리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선택지는 문장이 이어진 문장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아는 문장으로 안겨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틀려도 틀리게 되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부분, 그러면은 몇 번에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확실하게 체크가 되어야 돼요. 자, 여기 부분 한번 빨리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답 체크하신 분들은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확실하게 찾아낼 것. 아직 못 푸신 분들은 요 3번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볼 것. 자, 한번 볼게요. 1번에서 수백 필의 그만 줌마 중화관을 다 태우는 그리고 노자들의 호사스러운 이런 모습들이 어느 장면에서 나오는지 이것도 2번 문제랑 비슷해요. 그 장면에서 수백 필의 그만 줌마 중화관을 다 태우니 노자들은 다 호사하다. 근데 이게 참람하다 라는 이 서술어를 우리는 꼭 보고 왔어야 되지. 참람하다 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라고요? 이 람자가 넘치다 라는 거예요. 범람하다의 람자거든. 뭐가 넘친다는 거야? 분수가 넘치다. 너무 사치스럽다 라는 맥락 속에서 나온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맥락 속에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일본의 사치스러움과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도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기에서 일본의 사치스러움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단순히 감탄에 그칠 뿐이다 라는 정도로 하고, 자 2번에서도 한번 봅시다. 연암은 구리기동 운소에 닿았구나 라고 한 것 하나와 그리고 수석도 기절하고 죽수도 유치 있네 라고 한 것 가서 찾아줘야 되겠죠.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그럼 이것도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는지 봐야 되겠지. 이 사람이 성으로 이제 외성으로 바로 가서 와 동에서 서까지가 30리야. 되게 크네 이 동네. 그리고 내가 봤던 이 관사는 5층인데 이 구리기둥이 하늘에 닿아 있어. 구름에 닿아 있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돌도 되게 기이하고 대나무도 운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이건 되게 긍정적인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타국의 문명과 문물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했다 라는 정도로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3번인데, 자, 3번인데, 혹시 3번으로 하신 분들에서 어느 부분이 틀렸니? 이거 확실하게 찾아보자. 자, 외양이 사는 곳에 사치가 측량 없다 라고 한 것과 칭제 칭왕하고 전자전손하니 라고 하는 부분에서 밑에, 바로 밑에 있죠? 이렇게 사치가 측량 없다, 칭제 칭왕하고 전자전손하니 라고 하는 이 맥락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왕이 사는 곳이라 사치가 측량 없다, 너무 사치스럽다 라고 지금 비판하는 거지? 누구를? 요 외구를 비판하는 거죠. 칭제 칭왕하고 전자전손하니 라는 거는 뭐예요? 여기에 옥야천리가 대대손손 이어진다. 이거는 약간의 부러움까지도 볼 수 있어요. 진짜 일본의 땅은 왜 이렇게 비옥하고 좋은 거야?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은데 라고 하는 이런 부러움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두 가지 일단 내용이 조금 다르지. 이거는 비판이고 이거는 부러움인데, 일본의 미개한 문화와 대비하여 자국의 문화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찰하고 있음. 자, 자국의 문화를 성찰하는 자세가 지금 요 두 부분에선 드러나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대비, 문화와 대비하여 자국의 문화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찰했다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좀 지워져야 되겠죠. 그쵸?
또 미개한 문화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미개한 문화다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니? 미개하다. 마지막 요 5번. 외놈이라고 하고 개돼지 같다고 하고 얘네들을 예의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개한 문화에 대한 표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5번이 이렇게 미개한 문화로 연결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뒤에 문제들은 제가 뭐 풀어보라고 드린 거고 맨 뒤에 답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오늘 원래 이제 수업해야 되는, 지난주에 원래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던 견흥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견흥. 안녕. 프린트 가져왔어? 지난주 거? 있니? 자, 견흥이라는 우리 요 시를 보니까 요 시에 있어서의 유형 갈래는 뭐라고 보이니? 한시겠죠, 한시. 옆에 한자로 된 시가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5글자 정도니까 요거를 우리는 오원시라고 하는데 요 유형은 몰라도 괜찮아요. 한시에 대한 이런 뭐 내용들은 여러분들 크게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몇 줄짜리가 되어 있어? 몇 줄로 되어 있니? 몇 줄로 되어 있어? 한 수에. 응? 8줄로 되어 있지? 우리 한시는 항상 기승전 결의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럼 4단 구조인데 8줄이니까 기는 몇 줄짜리? 2줄. 그치? 승은 2줄, 전은 2줄, 결도 2줄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오원율시라고 얘기를 해요. 한시를 주고 이 한자를 그대로 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시킬 일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작가는 누구라고 쓰여 있어? 허난설원. 허난설원 혹시 배경 지식 있는 사람? 응? 규원가. 기억나니? 규원가? 잘 몰라? 한번 봅시다. 우리 여성 작가로 되게 유명하잖아. 규원가도 쓰고 가사도 쓰고. 자, 삼수와 사수가 좀 대응되는 느낌인데요. 요 견흥은 전체적으로는 몇몇 이야기가 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갖고 내용들이 조금 더 있는데, 삼수와 사수가 상당히 비슷한 구조예요.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뭐가 대응되는 이런 시어들인지도 한번 맞춰보시고, 그리고 항상 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시에서는 주제를 생각할 때는 정서, 태도 찾아줘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정서라던가 태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우리 꼭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핵심적인 소재,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시어들 나오면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좀 대응되는 느낌이 들었니? 어느 부분이 대응되는 것 같아? 뭐가 대응되는 느낌이었어? 정표. 오케이. 자, 여기서의 정표 님에게 정표로 드립니다. 서방님 정표로 차고 다니세요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대응이 되죠. 그럼 정표를 줬던 우리 대상이 첫 번째는 뭐였어? 아름다운 비단 한필. 사수에서는요, 반달 모양 놀이개. 이런 부분들. 혹시 놀이개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 놀이개? 한복에 이렇게 장식을 하는 장신구. 장신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게 정표예요. 어떤 뭐 감정을,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소재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정표를 준다니까 뭐 벌써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 태도인지 벌써 드러나지 않았니? 누구에 대한 사랑? 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고전에서 대표적인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그런 주제의 작품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나에게는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있어요. 먼지를 털어내면 맑은 윤이 나죠. 그러니까 요거는 비단이
아주 고급 비단, 뭐 좋은 비단, 예쁜 비단이라는 얘기겠죠. 거기에는 봉황새 한 쌍이 마주복에 수놓여 있어서 반짝이는 무늬가 정말 눈부셨지요. 여기까지 이제 기승. 자, 여러의 장름 속에 간직을 하다가 요 간직했다, 여러의 장름 속에 간직했다라는 표현이 그냥 방치해 놓은 게 아니지. 그럼 이건 내가 이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소재에 대해서 난 소중히 여기다가 오늘 아침 님에게 정표로 드립니다. 그럼 님이 뭐 하는 상황이길래? 뭐 하는 상황일까? 여기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겠네. 다른 떠나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주는 정표를 준 것 같아요. 자, 이 님에게 정표를 드리는 비단 한 필, 님의 바지 짓는 거에 아깝진 않지만 다른 여인 치맛가운은 주지 마세요 라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금기시하는 행동으로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금기시하는 거. 그럼 이 정표를 받고 비단을 받고 님의 바지 짓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괜찮지만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표현은 님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 님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 님에게 너 바람 피지 마 이런 느낌 아니니? 그치? 너 바람 피지 마 라고 하는, 자, 님에게 지조를 지켜주세요. 님에게 지조를 지켜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화자의 심정, 정서, 태도. 자, 이어서 자, 사수 6페이지예요 지금. 6페이지가 아니지, 몇 페이지냐? 4페이지. 4페이지 하고 있어요. 보배스러운 순금으로 순금에 눈이 가야 되겠네. 순금. 아주 귀중한 물건이다. 귀중한 물건이다. 뭐 놀이개라고 하는 요 소재도 우리 그 여자들이 이제 한복을 입었을 때 그 장식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다 등급이 있어. 뭘로 만들었냐, 뭘로 만들었냐, 뭘로 만들었냐. 자,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순금으로 만든 이 반달 모형의 놀이개를 만들었지요. 누가 주신 거래요? 시집 올 때 시부모님이 주신 겁니다. 자, 시부모님은 누굴 의미하는 거니? 시부모님. 그렇지, 남편의 부모님이죠. 여러분 잘 아네? 어떻게 경험이 있는 거야?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시부모님은 잘 남편의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이 화자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혼인한 상태구나. 혼인 상태. 누구와 혼인한 거야? 남편. 지금 그럼 이때 님은 누구니? 서방님, 님. 서방님이겠지? 자, 혼인한 상태야. 내가 시집 올 때 니네 부모님이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 임마.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인지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다홍 치마에 차고 다녔습니다. 어디 방치해 놓은 게 아니라 차고 다녔다. 이것도 그럼 앞에서 비슷하게 대응되죠. 어디? 여러의 장롱 속에 간직하다가 다홍 비단 치마에 차고 다녔죠. 이것도 소중히 간직한 거네요.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가 소중히 아끼는 물건이야. 그런데 오늘 길 떠나시는 임에게 드립니다. 남편이 잠깐 어디론가 이렇게 가는 것 같네요. 그치? 그래서 남편이 지금 어디론가 떠나니까 이거를 주는 이유가 나온 것 같고, 서방님 정표로 차고 다니세요. 길가에 버려도 아깝지는 않지만 잠깐만. 왜? 자, 시부모님이 주신 거고 순금인데 이게 길가에 버려도 아깝지는 않지만 뭐보단 낫다고요? 새 여인 허리띠에만은 달아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또 금기사항을 얘기하면서 이 역시도 지조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단어로 볼 수 있겠지? 똑같네요. 요 패턴. 님에게 지조를 지켜달라는 요청. 오히려 버리는 게 나아. 다른 사람 줄 바에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요 헌안설원이 썼던 규원가라고 하는 이 가사도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고3 오면서 한두 번씩은 봤을 거예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니? 규원가의 내용 혹시 기억나? 남편이 떠나갔고 집 나가갖고 연락도 안 된 채 뭐 했는지 연락도 안 돼서 자신의 한탄하는 내용이지. 그래서 견응이 아마 요 규원가보다는 조금 더 빨리 쓰여지진 않았을까.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미 막 남편이 연락도 안 된 채 어디 가니까 막 연락도 안 되고 몇 년째 돌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한탄하는 내용이 규원가에 실려 있었죠. 자, 요 한시에 대해서는 요 혼한사론 견응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소재 두 개, 아름다운 비단 한 필과 그리고 반달 모양 놀이개 요 두 개가 뭘 의미하는지 그 시어의 기능 정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어떤 상황 속에서 화자가 바라는 그 심정 님에게 바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오른쪽에 박물가라고 하는 요 부분을 한번 봅시다. 박물가. 먼저 요 제목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된 게 박물이라고 하는 건요. 여성들의 그 물품이에요. 여성들이 썼던 물건들.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일 수도 있고 화장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성들의 물건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지를 해주세요. 여성의 물건. 자, 요렇게 우리가 글이 다소 좀 긴 느낌도 있는데 뭐 내용이 어떻게 쭉 이어지는 느낌인데 요런 갈래에서 우리가 고전에서의 시가의 갈래가 시조도 아닌 것이 시조보다 조금 길어지면 우리가 가사라고 생각을 좀 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가사도 아닌 느낌도 좀 들 것 같아요. 가사도 아닌 느낌이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용장, 봉장 전까지 영장, 봉장 전까지 한 8줄, 9줄 정도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용장, 봉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전까지 보면서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생각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되나 싶기도 해요. 고전을 읽을 때는 분명히 음보가 이렇게 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자, 이렇게 대충 살짝 읽어봤는데 음보가 좀 이렇게 딱딱딱딱 나뉘는 느낌이니? 그런 느낌은 없어? 우리가 만약에 이걸 가사라고 한다면 가사는 3보로 이렇게 좀 연속체로 나뉘는 느낌이었잖아. 그치? 네 박자 느낌으로.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장르가 남아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고전에 뭐 고려가요도 있었고 한시도 있었고 시조도 있었고 무슨 장르가 남아있냐면 잡가라고 하는 이 장르가 하나가 이제 마지막 조선 후기에 남아있는 장르예요. 민요도 있고 잡가도 남아있는데 그중에 이제 잡가 이름에서 느껴지네. 얘들 어떤 느낌이야? 섞인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거 조금 막 섞여갖고 하나의 이런 대중성을 가졌던 그런 노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박물가는 당시에 유행했던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잡가고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나오지 않니? 첫 번째 사람은 나 좀 데려가세요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거 줄게 나 같이 못 가겠어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은 이 느낌을 우리는 뭐 하고 있다라고 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해서 대화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의 형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겠지.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나눠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네 번째 요 네 줄까지를 한 단락으로 끊고 읽어볼게요. 서방님 정떼고 정이별한데도 날 버리고 못 가리라. 서방님 못 가요. 금일 송군 임 가는데 송군이라는 단어 송자가 무슨 느낌이니? 송별해하다. 그치 보내다라는 거 전송하다. 군 임금 님을 보낼 때 님 가는데 백년 소첩 나도 데려가세요. 소첩이라는 거는 나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치? 나도 데려가세요. 나도 간다. 날 데려 가오. 여기서도 의문이 좀 느낌이 나오니? 운율 형성된 느낌 나오니? 날 데려 가오. 데려가다 라는 거. 날 데려가오. 한양 낭군님 날 데려가세요. 자, 안 데려가면 나 죽어요. 임자로 하여 나는 죽어요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자, 이 표현에서 우리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 나는 죽네 임자로 하여 나는 죽네 느낌이 어떠니? 이런 구조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 있어? 그렇지. AA, BA 구조 라고 하는 운율 형성 그리고 의미 강조 강조가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잡가의 특징은요, 막 되게 당시 사람들이 이 잡가의 특징은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막 노래를 했다기보다 전문 가창자가 대중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그런 구조에서 작가가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막 흥미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또 집중하게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두 사람이 대화를 했다고 하지만 한 명에 의해서 불러질 수도 있던 그런 부분이겠죠. 자, 이어서 여기까지 아까 용장, 봉장 여기까지 한번 끊고 쭉 한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내 소원을 다 일러라. 너 뭐가 필요하니? 내 소원 다 물어봐. 다 얘기해봐. 이거는 이제 남자가 얘기하는 거겠죠. 앞부분은 여자가 얘기하는 거고.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내 소원을 다 일러봐라. 그러면 혹시 네 소원이 이런 건 아니니? 제일명당 털을 닦아 고대 광실 높은 집에 내외 분합 물림태명 고불돌이 선자추녀 덩그러기 쥐어주리야. 너 이런 집 원하니? 털을 닦는다라는 거는 우리 밑에 땅을 닦는 거죠. 그리고 고대 광실이라고 하는 건요 아주 크고 기와집을 의미해요. 기와집. 혹시 프린트 있니? 없어? 잠깐만 봅시다. 자, 뇌분한 물림태며 고불돌이 선자추녀 덩그러기 지어주랴. 그러니까 건물 하나 거창하게 내가 지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내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소원을 다 일러라.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느낌이지. 이걸로 그럼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니? 계속 반복되는 구절. 세 글자, 히읗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후렴구. 잡가의 특징이 또 후렴구가 들어가 있어. 후렴구를 통해서 뭐 의미 강조도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계속 지금 떠나고 싶은 거네. 여자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좀 나 좀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연지분 주랴, 면경, 석경 주랴, 옥지, 환 주랴, 금봉차, 화간주, 딴머리, 칠보족들이 이런 거 줄까? 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나오는 연지분은 뭘까? 연지분. 연지곤지 찍는 화장품에 되겠지? 그치? 그리고 면경, 석경, 이렇게 경자가 들어가면요, 거울의 느낌도 있어요. 그쵸? 옥지환이라고 하는 건 뭘까? 지환이? 반지를 얘기하겠지? 반지. 자, 그리고 금봉차, 화간주라고 하는 거는요, 여성들이 쓰는 이렇게 예의 격식을 차리는 모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족두리 머리 위에 쓰는 거죠. 그런 거 내가 줄까? 라고 하면서 자, 여기서는 또 연지분, 면경, 석경, 옥지환 등등을 열거해주고 있는 열거법에
자, 제목이었던 박물가라고 하는 그 핵심 소재가 여기에 다 드러나죠. 박물, 여성의 물건들. 그래서 박물들이 열거된 열거법 드러나고 있네요. 이어서 또 4줄 정도 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기 있는 후렴구까지. 자, 내 소원 무엇을 달라고 하냐? 소원을 다 일러라. 근데 약간 변형이 됐지. 세간치레를 하여나 주랴. 이제 약간의 그러면은 후렴구도 어떻게 되고 있어? 변주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변주라는 개념은 동일한 문장이 그대로 반복되지 않고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또 반복이 될 때 우리가 변주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세간치레라는 단어, 세간살림이라는 단어는 가끔 들어봤지? 세간살림, 집에서 우리가 쓰이는 여러 가지 가구들, 물건들, 그럼 그것들이 여기에서 쓰이겠네요. 용장, 봉장, 귀돌이 책상, 자개, 함농, 반다지 3층이라고 하는 이런 세간살림. 용장, 봉장은 옷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옷장. 그리고 귀돌이 책상, 자개, 함농, 이것도 농, 장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개라는 단어가 뭐니 얘들아? 자개. 자개를 놓다. 자개? 우리 무늬. 옛날에 그 무늬 넣는 거. 반짝반짝한 거 있잖아. 그런 무늬 넣는 거. 자, 각개수리 2층 들미장에 요거는 우리가 돈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괴. 돈을 넣는 괴. 돈을 넣는 괴. 그리고 원황금침, 이게 그 부부들이 같이 쓰는 이불이겠죠. 이런 것들이 다 세간살림으로 내가 차려줄게. 그리고 샛별 같은 쌍요강, 요강도 샛별같이 반짝반짝이는 이런 쌍요강, 지급법을 통해서 뭐 귀한 요강을 줄게. 내가 이걸 던져줄 테니까 소원을 다 일러봐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지금 세간들, 우리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전히 열거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까지 또 잘라서 한번 볼게요. 자, 내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소원을 다 일러라. 이제는 의복칠해. 의복이라는 거는 옷과 관련된 내용이겠지? 여성의 옷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열거되지 않을까? 자, 보라항농. 보라항릉이라는 거는 우리 요 비단. 보라는 보라색 비단. 속저고리, 도리불소 겉저고리. 요것도 이제 비단, 요거 비단이에요. 이것도 비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문대단의 잔솔치마. 잔솔치마는 우리가 잔무늬 치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름이 이렇게 짧게 있는 그런 치마들. 그런 치마를 줄까? 아니면 백방수화주 고장바지, 백방수화주의 고장바지. 이것도 그냥 비단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릉도 비단의 종류, 이런 것들도 다 비단의 종류. 우리가 이런 옷감들까지는 지금 다 모르잖아요. 그치? 그리고 물면조 단속옷에, 고향나이 속버선에, 물면조 단속꽃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속옷이에요. 속옷. 그냥 속옷. 그대로 속옷이라고 읽어주세요. 여성의 속옷. 그리고 밑에 고향나이 속버선에, 속버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몽고 삼승 겉버선에, 버선 신는 거죠. 자, 요 명례궁의 안에 맞춰서 주랴라고 하는 요 부분은요, 수당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구나. 수당해라고 하는 거는 가죽신. 그리고 명례궁 안에서 내가 맞춰주겠니? 요 명례궁이 옛날에 덕수궁의 이름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 의복이 열거됐지? 의복이 또 열거되면서 내가 아주 좋은 거 다 해줄게. 좋은 거 다 해줄게. 라고 하면서 또 이별을 원하는 남자의 모습이네. 자, 여기까지 한번 또 끊을게요. 이번에는 뭐에 대한 얘기? 놀이개 칠해들 줄까라고 하는 놀이개는 아까도 나왔었지? 장식품. 자, 장식품을 내가 줄까? 은조롱, 금조롱, 산호가지, 밀화, 물수라고 하는 요 여러 가지 폐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폐물들. 은으로 된 거, 뭐 금으로 된 거, 산호는 보석이에요. 보석. 그런 보석으로 된 폐물들을 내가 다 줄게. 자, 밀화장도, 장도란 거 우리 은장도 이렇게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은장도 하나씩은 다 들어봤지? 은장도 주머니에 있는 그런 칼집이 있는 그런 칼, 작은 칼, 그런 칼이며, 을화장도 격칼이며, 삼천주 바둑실을 삼천주라고 하는 거는요, 요 장신구. 그거를 내가 어느 만큼 준다고요? 남산더니만큼 엄청 많이 줄게. 엄청 많이 줄게. 요거는 그러면은 남산만큼 준다라는 건 약간의 과장법이기도 하겠지? 과장법을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은 가고 싶나 보다. 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제 누구의 말로 바뀌어요? 여성의 말로 바뀌겠죠? 아니야, 나 싫어. 나는 실소. 아무것도 나는 실소. 자, 무슨 구조예요? A, B, A 구조. 이렇게 운율 형성이 되고요. 고대광실도 싫고요. 고대광실 어디서 나왔었니? 앞쪽에 제일 먼저 나왔던 거. 그쵸? 높은 기와집. 그것도 싫고, 금의 옥식도 나는 싫어요. 금의 한번 해석해볼까? 금의는 뭘까? 옷이에요. 의복할 때, 그쵸? 아주 좋은 옷. 그리고 옥식이라는 건 식자는 먹는 거네. 옥은 뭘까? 좋은 음식을 얘기하겠죠? 그치? 좋은 옷, 좋은 음식도 나는 싫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사치스러운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앙층층 걷는 말에 마부담하여 날 데려가오. 이 여인은 계속 얘기하네. 날 데려가세요. 원앙층층 걷는 말에 요 말의 모습을 지금 의태어로 표현한 거예요. 의태어 같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총총 걷는 말에 말에 부담하여 나를 거기에 얹어서 날 데려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운율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 요런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하니? 모도 나는 싫고 얘들아, 모도 나는 싫고 요런 표현들 우리 뭐라고 하니? 모도 나는 싫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되어 있을 때 무슨 법이라고 해? 오케이, 대꾸법이 하나 보이죠? 자, 요게 이제 박물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박물가 같은 경우는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보면은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 저는 뭐 더 잘라서 얘기를 했지만, 그럼 크게 세 부분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은, 첫 번째, 여성이 이별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4페이지. 서방님, 저 날 버리고 못 가요. 오늘 님 버리고 간 거 나도 따라갈래요. 날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이별의 거부 장면. 자, 이어지는 장면은 남성이 뭐 한다라고 볼 수 있니? 남성의 회유 장면이 나오죠. 회유한다라는 거는 꼬신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여기 있어. 너 데리고 못 가. 그러면서 여성의
이별 거부 한 번 더 나오게 되죠. 그리고 동행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시상의 전개. 자, 요 잡가 박물가 같은 경우는요, 하나, 이렇게 여성의 이별을 거부하고 남성이 회유하면서 다시 여성이 이별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느 장면과 우리가 유사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춘향전, 춘향가의 이별 장면을 차용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춘향가에서 사랑의 정표로 전달해주는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춘향가에서도 사랑의 정표로 석경과 옥지환을 주게 돼요. 석경과 옥지환을 건네주면서 이거는 사랑의 정표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박물가에서는 그 두 가지만 얘기하지 않고 엄청나게 나열을 하면서 어떤 사랑의 정표로 내가 널 주고 갈게, 나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둘 다 뭐 남성이 이제 이몽룡이 춘향가에서는 이몽룡이 떠나는 장면이었고 박물가에서는 뭐 이몽룡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남성이 떠나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구절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런 춘향가의 이별의 장면이 박물가로 차용되었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용, 끌어다 쓰다 라는 거. 그럼 이 시의 이 작품의 주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니? 주제. 상황과 배경 속에서 처지 속에서 느껴져 있는 정서, 태도. 이별 상황에서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 그리고 이별을 떠나야 하는 남성의 뭐가 드러났어? 둘의 대립 혹은 갈등이 드러났지.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별 상황에서의 남녀의 갈등. 이 정도로만 정리 한번 해놓으세요. 여성 측면에서만 쓰면 안 돼요. 주제 쓸 때. 왜냐면 남자의 이야기도 엄청 많이 우리가 분량을 지금 읽어냈잖아. 그래서 이별 상황에서 남녀가 이렇게 갈등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 보시고요. 이거를 문제를 그냥 바로 풀어보자 한번. 1번, 2번, 3번에 대한 문제 3문제예요. 3문제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해봅시다. 1번부터.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우리가 둘이 연결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1번에서는 독백체 어조를 활용했대요. 어디가 X야? 나는 아니죠. 나는 우리가 대화체예요. 서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자, 가와 나는 모두 우회적인 방식으로 상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얘들아, 우회적인 방식이라는 게 뭐야? 응? 돌려 말하기지. 이거 돌려 말하고 있니? 아니지. 돌려 말하지 않고 있지. 직접적으로 그냥 돌직구 날리고 있지. 직설적으로. 그치? 돌려 말하는 거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보통? 돌려 말할 때. 고전에서 돌려 말하는 거. 왕한테 얘기할 때?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그 왕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돌려서 얘기하잖아. 나는 뭐 사군자에 비유하면서, 혹은 소나무에 비유하면서, 대나무에 비유하면서, 그쵸? 그런 부분이고. 자, 가와 나는 모두 부정의 표현을 활용했대요. 끊어보자. 자, 부정의 표현 찾아줘야 되겠네. 찾았어? 아까는 남에게 주지 마세요. 가에서 견응에서 나왔고요. 나에서는요, 뭐뭐 하랴? 실소. 그렇지. 부정의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금기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적절하겠네요. 감정이입 표현 여기서는 안 나왔던 것 같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나와 보기의 A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보기 A예요. 그러면 자, 요 보기에서 여러분들 보기가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의 명확한 기준이 되니까 항상 문학 보기는요. 이 안에서 특징을 딱 뽑아내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특징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자, 작가는 여러 작품에서의 장면을 차용했다. 여러 장면들이 있어서 그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내용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변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적 효과를 살리기도 했고요. 추가하기도 하고 부응하기도 하고 선호하는 장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도 했다. 즉 재밌게 표현을 했다. 즐겁게 표현을 했다. 자, 그래서 춘향에서 이몽룡이 이별하는 장면을 차용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반영되어 있대요. 자, 춘향아 울지마 원수가 아니라 양반 행실이 원수구나. 너와 내가 만날 때 합 한 줄을 먹었거니와 오늘은 이별주가 이게 웬 말이냐. 만날 때 즐거워서 마셨던 이 음식, 술이 이제는 이별주가 됐네. 이 술 먹지 말고 이별하지 말자. 한약약 일수운기는 소통국의 모자이별, 정객관산 노기 중에 오희원려의 부부이별, 초가사면 만영월의 초폐열 우미인 이별, 업무 사단봉의 왕소군의 항공이별, 서출양관 무고인은 위성조 붕우이별, 이런 이별이 있건만은 자, 요건 것들은 다 고사인용이겠죠? 뭐에 대한 고사인용? 이별에 대한 고사인용. 과거의 고사인용들 이런 걸 있지만 너와 나와 당한 이별을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서러워 말고 잘 있거라. 자, 이런 이별들도 있겠지만 너와 나는 만날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별의 장면이겠네요. 그럼 자, 이때 이런 이별 장면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선호했다고. 이런 장면들을 사람들이 선호했대요. 자, 그러니까 도련님이 금낭을 끌러 대모 석경을 주면서 거울을 주면서 자, 안아 춘향아 거울 받아라. 장부의 맑은 마을 거울과 거울빛과 같은지라 이걸 깊이 두었다가 날 본 듯이 내어 보아라 라고 하면서 이 석경은 나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좀 위안을 가져. 그럼 이별 장면에서 이런 석경들은 하나의 징표, 정표가 되겠죠? 자, 춘향이 거울을 간수하고 자기가 껴있던 옥지안을 바드득 벗어내요. 그럼 옥지안은 또 하나의 정표가 되겠죠? 그러면서 도련님 전에 올리면서 도련님 앞에 드리면서 여기 있소 도련님 반지 받으시오요. 여자의 명심불망 지압빛과 같았습니다. 명심불망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지조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 이걸 깊이 두었다가 날 본 듯이 내어보라고 하면서 이런 정표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둘의 사랑을 이렇게 다짐하는 혹은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들을 그 당시 대중들이 좋아했다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기억과 마찬가지로 기억 A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구절을 반복 제시하여 가창의 적절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군. 그럼 여기서는 가창의 적절한 운율감이 형성되는지 여기 한번 볼까? 날더러 가오. 한양난군이 날더러 가오. 자, 반복되고 있으니까 가창의 적절한 운율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니은 임자로 하여 나는 죽네 라고 해서 남성을 이별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점은 기존의 작품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자, 남자 때문에 이별을 한다는 거는 춘향가에서도 이몽룡이 지금 한양으로 가야 되니까, 그치,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되니까 이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었고, 지금 여기 박물가에서도 남자 때문에 이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적인 부분이 유사하네요. 여기까지는 두 개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디귿 A와 마찬가지로 비유적 표현과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끊고 가서 찾아보자. A와 마찬가지로 비유적 표현과 음성 상징어가 있대요. 자, 디귿 샛별 같은 인내 지규법 그리고 발치 던져준다라는 음성 상징어 있네요. 그럼 요거는 여기까지는 맞네. 그러나 자, 대중이 선호하는 이별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군. 이별 장면이니? 이별 장면이 이거 남자가 이렇게 던져주는 장면이잖아. 그치? 남자가 이거 줄 테니까 우리 좀 이별하자. 내가 갈게. 근데 여기서 대중들이 지금
선호했던 장면들은 뭐예요? 서로가 되게 애달퍼 하면서 정표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영원히 우리는 사랑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그 마음을 나누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는 지워주면서 3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봅시다. 여기서는 좀 다른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A와 달리 이렇게 한번 가로쳐 주시고, 자, 리을, 보라, 황릉, 속저고리, 도리벌소, 겉저고리, 난문재단, 단술치마 등등 값 비싸고 다양한 의복의 명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에 부응하는 요 작가의 특징 정도. 오케이. 5번도 한번 볼까? 자, A와 달리, 항상 A와 달리는 가로치고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물질이 사랑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요. 물질이 사랑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요. 신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상을 반영을 했대요. 여기에서 은조롱, 금조롱, 산호, 미러블수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줄게, 이만큼 줄게. 이건 알겠어. 뭔가 많이 귀중한 거, 귀한 거 준다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게 자, 사랑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드러냈대. 이건 어디서 우리가 지금 서술되어 있니? 이거 연결해야 돼요. 어디에서? 보기에서. 그쵸? 보기에서.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고려하고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상이라고 하는 보기에서의 힌트를 요 선택지랑 연결을 지어서 요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지문하고 선택지만 봤으면은, 그러니까 요 보기 다시 안 보고요. 지문하고 선택지만 보면, 이거 이렇게 볼 수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던 분들은요, 다시 한번 보기랑 연결을 지어야 돼요. 항상 보기 문제가 제시되면 지문, 선택지, 보기가 세 가지가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돼.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그냥 지문과 선택지로만 맞춰주면요, 헷갈리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를 해요. 보기 문제에서는요. 자, 그럼 다시 또 이제 문제 3번 갑시다.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자, 정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좀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요 보기에 대한 얘기도 제가 뭐 다른 수업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보기가 첫 번째가 작품에 대한 보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문학 이론일 수도 있거든. 작품에 대한 설명, 작품 설명에 대한 보기. 근데 두 번째는 그냥 문학 이론, 문학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이론적인 측면을 설명해 놓고 그것을 작품이 읽고 와서 적용시켜줘야 되는 보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는 여러분들이 꼭 먼저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먼저 읽었을 때도 두 가지로 판단을 해줘야 돼. 첫 번째, 자, 작품에 대한 설명이니? 이거 한번 볼래? 작품에 대한 설명이니? 뭐 견흥에 대한 설명이다, 박물가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왔어? 안 나왔지? 아니야. 그럴 때는 문학이론이야. 그러면 자, 요런 표현들에 대해서 요런 문학이론에 대한 보기일 때는요, 사실 독해 문제예요. 독해 문제예요. 알겠죠? 지금이야 여기 뭐 보기가 그렇게 뭐 길지 않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보기가 조금만 길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보기를 독해 문제로 변형돼 버려요. 얘는요. 작품 설명에 대한 보기는 그럼 뭔데? 이거 2번 문제 2번 작품 설명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춘향가의 작품을 활용한 작가이다 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잠깐만 그럼 앞에 내용 다시 한번 볼까? 앞에 우리 일동장유가에서도, 자, 일동장유가의 이 보기 역시도 일동장유가 자체를 설명한 작품에 대한 보기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 이런 보기들을 읽을 때는 먼저 읽고 여기서 특징이라던가 내용들, 줄거리라던가 어떤 화자의 정서, 뭐 주제 이런 것들 찾아주면서 가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자, 이런 문학이론에 대한 보기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정표는 몇 가지로 나온대요. 요렇게 간절한 정을 드러내기 보기 위하여 물품을 줌, 혹은 또는 그 물품이라는 의미로 남녀 간의 애정의 성취를 위한 수단이거나 끊고 혼인 성사를 증명하는 수단이다. 그럼 요거는 뭐 긍정적인 느낌의 수단이겠죠. 그러나 끊고
남녀가 이별하는 경우에도 정표는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는 용도, 슬픔을 달래는 용도, 변함없는 사랑을 맹세하는 용도, 그리고 상대의 지조를 요구하는 용도 다 끊으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정표들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요 독해를 해놓고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보기를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다 결정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선택지가 요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선택지가 하나에 대한 선택지가 한 4줄, 3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짧다고 보이니? 길다고 보이니? 길지? 기니까 항상 문장은 정리하면서 읽어줘야 돼. 알겠죠? 자, 가의 A가 1번부터 쭉 한번 봅시다. 아름다운 비담 한 필의 용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아름다운 비담 한 필의 용도를 어떻게 언급했어? 바지는 만들어도 되되 다른 사람한테는 주진 마세요. 자, 타지에서도 이미 자신에 대한 지조를 지켜달라고 바라는 요구의 정표이다. 그러겠네. 지조를 요구하는 정표이다. 요렇게 우리가 연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니까 얘는 맞는 선택지. 자, 두 번째. 가의 A가 겨능의 화자였죠. 반달 모양 놀이개의 내력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내력을 언급했죠. 이거는 시부모님, 니네 엄마 아빠가 준 거야. 라고 해서 자신이 혼인한 상태라는 사실, 님에 대한 정표를 통해 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혼인한 상태예요. 혼인을 성사하는 증명하는 수단이에요. 연결이 되고 있죠. 요렇게. 자, 3번로 가서 봅시다. 자, 나의 B가 세간칠해에 대해서 묻는 걸 보아. 자, B는 누구였어요? 남자였죠. 남자가 세간칠해 다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아. B는 C와 이별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의 정표일 수도 있겠네. 왜? 여기서 미안한 마음을 내가 미안해. 가서 미안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미안함의 정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항상 독해에서 정리된 내용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판별해 줘야 돼요. 4번. 자, B가 놀이개 치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B는 C가 느꼈던 이별의 슬픔을 정표를 통해 달래고자 한다. 내가 이런 거 줄게. 미안해. 너 슬펐지? 미안해. 내가 너를 슬픔을 달래주는 용도로 이런 것들을 줄게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는 것도 하나만 주는 게 아니잖아. 막 이렇게 보상하는 느낌으로 엄청 많이 주고 있잖아. 그쵸? 5번 한번 봅시다. 자, 나의 C가 5번이 그럼 정답인가? 다 맞았는데? 자, 나의 C가 금이옥식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아. 자, 나의 C예요. 나의 C는 누구예요? 여인이죠. 여성이죠. 자, 이 여성이 금이옥식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밝혔니? 금이옥식 다 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서술로 꼭 정리. 싫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C는 이별 후에 B가 부재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맹세를 정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금이옥식을 싫어. 이거는 정표라고 볼 수 없겠지? 왜? 뭐에 싫다고 했을까? 이유. 따라갈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뒷부분에 대한 설명이 틀린 부분인 것 같아요. 답은 이렇게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뒤에를 여러분들이 풀라고 하면은 또 안 풀 것 같긴 한데 시간은 거의 됐고 요거는 이번 주까지 요걸로 다 수업을 했고요. 다음 주에 오면은 제가 그 수능 특강 이제 작품에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보자. 쭉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우리 저번에 3월부터 뭐 내신 대비할 때 잠깐 쉬었다가 하고 있었는데 다 기억나냐? 기억 안 나면은 내가 또 클래스룸에 이렇게 올리면서 여러분들 복습하라고 얘기를 할게. 또 어느 학교들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지금 했던 게 일동장요가 우리 지난주에 했었고 오늘 견흥 박물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어요. 어사용 배틀노래 영립 요거 청산기 벽해수야라는 노래들은요 상당히 짧거든요. 요 노래 한 편당 뭐 설명하면 10분밖에 안 걸릴걸? 한 편당 10분? 한번 가서 볼까? 73편이지.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은 짧지? 그냥 끝.
짧지? 끝.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고 갈래도 되게 단순한 뭐 민요, 뭐 이런 노동요, 이런 갈래들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수능 특강 부분에 있었던 고전 시가 부분은 아마 한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6월 모의고사 전까지 한 주 정도 시간이 남을 때는 요 산문에 대한 얘기, 소설에 대한 얘기, 요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시는 뭐 시어가 해석이 안 돼서 또는 내용이 안 찾아져서 문제가 많이 틀린 경우도 있겠지만 소설에서 은근히 많이 틀리지 않니? 소설에서 내용 정리 안 돼갖고 뭐였더라? 막 내용 파악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해갖고 고전 산문 중에 이제 한 편 정도 조금 읽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기존에 있었던 모의고사에서 좀 어려운 것들을 좀 이렇게 결합시켜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 6월 모의고사 전까지 한번 최대한 모의고사 감을 좀 유지해보면서 작품들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지 연구하고 습득하고 체화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다음 주에 오시면은 이제 요 고전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마 현대 부분이 오늘 마무리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정급배 선생님 요 작품을 하겠구나 오늘. 시인이신데 내가 수업 들었던 시인이야. 나 학교에서 이제 수업 들었던 교수님 나도 가르쳤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좀 쉬었다가 뒤에 현대 파트 해봅시다.